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권입니다. 자,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8시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방송은요, 자, 12월 27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12월 마지막 주, 2025년도 마지막 경마날입니다. 자, 토요일은 이제 없습니다. 자, 2025년도 토요일은 이번 주를 끝으로, 그리고 경마도 토일을 끝으로 2025년도 뭐 다사다난했겠죠. 뭐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지 않겠지만 어떤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마인들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경마로 해서 돈 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경마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낭만이 없습니다. 진짜 저도 뭐 경마장에 가면 많은 지인들도 있고 많은 또 우리 경마 팬들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진짜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한 25년을 예상을 했지만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갖고 좋은 인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저를 알았다가 바로 내일 저를 또 대신 배반하는 또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마라는 이 특수성을 갖췄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뭐 사회생활에서 또 운동을 하다가 취미생활을 하다가 만나면 대체로 그렇게 빨리 인간관계는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 목적이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경마는 돈이 연결되다 보니까, 돈으로 모든 게 연결되다 보니까 끝이 아주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또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인성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물론 뭐 떠났다 그래갖고 인성이 나쁘고 저랑 뭐 얘기가 잘 된다 그래갖고 저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항상 이 경마는 서로 안타깝더라고요. 때로는 이 참 낭만적인 것도 있어야 되죠. 남자들만의 또 우리도 있어야 되고 또 지더라도 뭐 쿨할 수도 있고 뭐 이길 때 뭐 아주 뭐 기쁨이 뭐 2배 멋지게 뭐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또 우리가 남자들만의 낭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마 자체가 워낙 이 다이나믹하고 또 이러면 얼굴이 딱 돌아가고 또 따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고 그런데 이 경마라는 게 매주 못 땁니다. 우리가 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4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번은 잃고 1번을 따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건데 만약 하나 4번을 나왔는데 4번을 다 잃는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4번인데 2번을 따고 2번 잃는다. 이것도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4번 나와갖고 3번 잃고 1번 따면 이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뭐 4번 다 잃으면 말도 안 되고 뭐 3번만 또 잃어도 안 됩니다. 최소한 무승부는 2번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경마가 저도 아무리 분석을 진짜 오늘 제가 병원에 가서 수액한다 맞고 와서 집에 와서 좀 한숨 자고 컨디션 관리를 했는데 몸 상태는 다시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갖고 집에서 많은 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내가 어디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또 어떤 분이 마지막 경주를 한번 또 예상을 또 해달라고 또 부탁을 받아갖고 마지막 경주 원래 제가 합니다.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경주가 토요일 마지막 그리고 일요일 뭐 10일 그리고 박태종 은퇴 기념 경주 그리고 토요일 마지막 경주를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토요일 마지막 경주는 토요일 경마신 분들한테는 중요하고 일요일 경마신 분들한테는 일요일이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다 중요합니다. 1경주, 11경주 아닌 경주 어떤 경주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배팅을 했을 때, 마지막 경주도 내가 배팅을 하면 중요하고, 내가 배팅 안 하면 중요 안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사시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안 사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경주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터질 수 있느냐, 이걸 따지면 됩니다. 근데 오전 경주는 워낙 신마들이고, 다이나믹 하다 보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신마 경주는 피해갑니다. 피해가다 보니까 언젠가 내가 칼을 뽑아서 승부를 한다면 이것이 후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뽑은 경주가 제 토요일 10일 경주입니다.
2등급의 1800m 핸디캡 경주인데, 자, 이 경주를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는데,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토요일 제 11경주 아닙니까? 12월 27일 11경주 2등급 1800 핸디캡 경주에 22마리, 11마리, 22마리니까 반은 출전 못하겠죠. 반은 못 나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다 보니까 말들이 출전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따로 나눠 가지진 않습니다. 그럼 출전 못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오겠죠. 자, 여기에서 1번부터 상금순이겠죠? 그러면 11번까지 마이트장까지 있는데 1번부터 11번을 하나하나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죠. 지난번 뛰었던 훈련의 마필 상태, 이번에 나올 때 훈련과 훈련 패턴의 또 마필의 상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냥 조교라고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쌍안경만 들고 나가서 말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훈련했을 때 훈련의 패턴이라는 거는 말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는 겁니다. 뭐 속보, 구보, 강구보, 수법 이런 루틴이 있습니다. 조교에 그 루틴에 맞춰서 시킬 수가 있고 변칙식으로 이렇게 또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약간 변화를 주면 안 됩니다. 말은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훈련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강한 훈련했던 마필이 다음에 약하다든가, 약한 훈련 마필이 강한다든가, 이거는 신마 때는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구마가 되겠죠. 나이가 어느새 뭐 4세, 뭐 5세, 3세도 늦었고 4세, 5세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훈련의 루틴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훈련과 복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필이 뛰었을 때 성적, 지난번에 어때 뛰었는지, 전전은 어때 뛰었는지, 그리고 기수가 누구랑 맞고 선입을 같이 추입을 했지, 이런 거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저도 분석을 하면서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하면서 얻은 기술적인 뭐 습득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요거는 여기서 될 수 있고 요거는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1마리면 최소한 7마리, 8마리는 될 수 있으면 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또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여성 예상가는 7마리를 예상을 하면 7마리를 보내는 거죠. 자, 말이 11마리인데 7마리를 보내는 거죠. 4마리만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맞출 확률이 높죠. 그 맞추면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3마리, 4마리 가지고 배팅을 하면 제가 더 유리하진 않겠죠. 불리하죠. 근데 결과를 따지면 맞추는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률로 맞추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누구 여자라는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여자든 그걸로 강구하는 거죠. 이게 제가 아무리 뭐 실력이 출중하다 그더라도 뭐 제가 신이 내린 경지를 가진 예상가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그 여자 예상가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외모적으로도 저는 남자로서의 이렇게 생긴 게 이렇고 여자로서 이쁘게 하는 게 좀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면 먹히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유튜브 하는 여자들은 구독자가 뭐 몇만 명까지 가고 저처럼 이제 사투리나 쓰고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구독자가 없는 거죠. 굉장히 솔직히 안쓰럽죠. 안타깝죠. 제 스스로라도. 그러면 이거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의 저와 약속이고, 그리고 저는요, 제가 배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따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걸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 또 구독자분들, 우리 또 단골분들한테 제가 그냥 전달해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격세지감 나죠. 옛날에 좀 잘 나갈 때는 진짜 경마판에 예상 걸어서 넘버 3 안에 들을 정도로 이름 날릴 때는 저도 많은 팬들 있을 때는 막 이래 하고 싶었는데 이래 되니까 저도 힘이 쭉 빠집니다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하는 날까지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제 지론입니다. 뭐 누굴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구독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때로는 좀 씁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면 11마리가 있으면 여기에서 3마리, 4마리 가지고 어떻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마필을 던져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찾으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마필이 축이다. 이 마필을 2~3마리 가지고 사면 터지지만 않으면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는 일단 1차적인 예상이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에 하나 한 7마리를 던져놓고 여러분들 보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나 마나죠. 하나 마나죠. 그럼 출마표 뜨고 책 보고 사면 되죠. 그래서 제가 내가 틀리든 내가 그러고 여러분을 맞춰주더라도 제 주관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11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안 될 말은 안 되고 또 되는 인기 말에도 제가 안 보면 또 보지 말아야 되겠죠. 블루레버리 마필 78점의 레이팅이 가장 높죠. 78점이 제일 높습니다. 이 마필은 우인철 기수가 훈련을 전담하고 기승하고 있는데 레이팅 때문에 우인철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여기 우인철 기수 훈련하고 있고 최근에 뭐 1등급에도 갔었고 대장경주를 뛰었고 지난번 2등급 경주에서도 뭐 8등 올랐는데 말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말이 좋아지면 스타트가 좋아진다든가 또 말이 상태가 좋아지면 막판에 끝그림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무조건 마이너스 4kg 우인철. 이게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마이너스 4kg 쓰면 뭔가 커 보입니다. 플러스 4kg면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이런 우리가 부담 중량의 감량의 혜택을 보다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요즘 최근의 기세가 우인철 기수 마이너스 4kg 인기만 많이 받죠.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마필들은 변화를 봐야 되지 기수의 감량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기수보다는 말이 우선 그리고 부담 중량도 감량보다는 부담 중량이 높더라도 기수가 누가 탔냐 더 저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팔리지는 않겠지만 또 감량 때문에 누가 또 다코스 복병마로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인기마가 되죠. 그러면 인기마가 배당을 뺏어 먹죠. 그러면서 다른 마필이 들어오는 거죠. 진짜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진짜를 못 찾고 가짜를 찾는다는 거죠. 가짜를 진짜인처럼 추천하는 거죠. 거의 많은 예상가들이 헛 예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타 마스터는 이동화 기수인데 지난번에 요 마필이 제가 10월 7일이니까 지금부터 3주 전 아닙니까? 그때 제가 3상을 써니로드 제타 마스터 에이스 군주를 순서대로 1038을 단통으로 17배입니다. 17배인데 어떤 구독자분들이 이걸 좀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록 배당은 없지만 맞췄다 그러는데 배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통이에요. 17배를 단통을 사는데 배당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한 뜻은 아니고요. 배당이 17배 17배가 적습니까? 단통인데 그러니까 17배를 맞춰줬다 그래야지 17밖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통은 10배만 되더라도 엄청 좋은 겁니다. 이걸 단통으로 덴산파를 추천하고 맞췄는데 그때 당시에 제타 마스터가 이동화 기수인데요. 추입을 끝까지 밀고 나와갖고 막판에 끝까지 밀어가 코차로 따져준 거죠. 이거 코차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옵니다. 이동화 기수의 추입마 제타 마스터. 자, 인기마겠죠. 인기마입니다. 볼 것 없죠. 최근에 모양새가 좋습니다. 모양새 사회 전적이 좋다는 거다. 최근 전적이 좋으면 인기마가 됩니다. 어떻게 뛰어? 추입을 뗍니다. 어떻게 훈련해? 지난번처럼 열심히 스피드 강화 훈련 또 끝걸음 보강 훈련 추입만 학교 훈련하는 거예요. 주로가 오늘 비가 많이 왔죠. 이 주로가 끝까지 가느냐 라고는 보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당일날 주로를 보고 앞선이냐 추입이냐. 추입이 되면 추입이 되는 거고 레이스가 빠르면 늦죠.
자, 그레이스톰은 김태희 기수가 훈련하고 있고 1800m 첫 도전 아니면 내전 뛰어봤는데 지난번 경주에서 상대가 좀 약했던 경주는 아닌데 추입으로 참고 날아왔는데 그는 참고 뛴 것뿐입니다. 제가 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는 추이마입니다. 그런데 추이마가 여기에 제타마스타라는 추이마가 출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추이마만 살 수는 없습니다. 선행을 사든 선임마를 사든 추이마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움직이는 마필. 과연 앞에서 움직이는데 누가 유리한 경주 전개를 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강나루가 이번에 인기마가 됐겠죠. 인기 아마도 1위 또는 2위가 될 겁니다. 문정규 기수인데 직접 훈련하고 있죠. 최근 전적이 자 6월달부터 우승. 자, 그래 4회 전적이 이건 한 6회 전적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우승 2착에 3착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4회 책을 보면 전적이 참 좋죠. 그러면 그리고 추임하고 거리적 문제 없고 부담 중량 큰 문제 없다. 그런 마방에서 말을 훈련하면 좋아졌다 그러면 약간의 정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원래 세게 팔린 마필이 현장 가면 더 세게 팔리는 거죠. 그럼 이게 현장의 축으로 가는데 강나루가 지난번에 자, 이것도 승부 경주로 마쳤습니다. 3쌍으로. 참 이런 얘기하면 꼭 제 자랑 같아 갖고 못 맞춘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거는 예전 일입니다. 이건 언제 일입니다. 11월 29일 이것도 삼성으로 2텐4를 삼성으로 그때는 33배입니다. 이것도 3성으로 맞췄는데 이거 승부 경주입니다. 그때 원더풀 로돈에 드래곤 불패로 때리고 복으로 때리고 강나루를 삼성을 바치려고 했는데 2텐4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3착을 넣었는데 원더풀 로돈도 추입을 했고 드래곤 불편은 선입으로 갔는데 요 선입마들을 막판에는 못 잡았습니다. 근데 막판 결승전을 통과하는데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은 넘쳤습니다. 들어오거나 힘을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뛸 수 있는 힘과 여력은 남았습니다. 근데 경주 전개가 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내 힘을 남겨놨다는 거죠. 마방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죠. 조금만 길었으면 우승까지 했는데 우승해야 4,900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쉬움이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승부를 걸고 나왔다는 거죠. 문정규 기수고 3세마로서 취임합니다. 자, 여기에 우마포이가 누군지라면 마이야 기수입니다. 마이야 기수인데 주행 재심사를 받았죠. 자, 9월 달에 선행을 받고 여유있게 강나루를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나루를 이겼다는 거는 강나루가 인기 1, 2위를 한다면 우마포이도 우리가 상대적입니다만 또 세게 보일 수밖에 없죠. 우마포이가 출전 정지를 1개월 당했는데 경주 중 폐출을 당했습니다. 여기 적혔죠. 그래서 주행 재심사를 받았는데 주행 재심사를 받을 때 마이야 기수가 받았습니다. 마이야 기수가 받았는데 자, 폐출이 있어. 근데 좀 조심스럽죠. 마방에서는 3번이면 경주마로서 아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당했고 두 번째 있기 때문에 마방에서는 일단은 폐출이 날 때 낫값이라도 한 번 더 우승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4,900만을 먹고 폐출을 또 나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일단 마생이 끝나는 날까지는 열심히 승부를 할 겁니다. 마이야 기수가 주행 재심사를 받았는데 스타트가 좋았고 순발력을 지니고 있고 뒷심이 좋았던 마필. 앞선에서 움직인다면 굉장히 재밌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블루레몬이 예정처럼 스타트가 매끄럽지 못한데 만약에 우마포이가 인코스 때 갔다면 마이야 기수가 제가 봐서는 작전을 선행으로 끌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마포이가 여기서는 그냥 허투루 볼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선행 불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나가면서 페이스 조절해서 그러면서 뒤에 마피를 달고 뛰는 겁니다. 뒤에 마피를 달고 뛰면 쫓아오면 조금 가고 쫓아오면 조금 가고 이다 보니까 내가 유리한 경주 전개를 하면서 호흡을 쉬면서 유리한 경주 전개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주 전개가 잘 풀린다면 마이야 기수 기승수를 돋보이니까 또 뭔가 직선줄 한 발 쓴다. 그럼 여기서는 또 다코스가 됩니다. 다코스보다는 인기마입니다. 아루거리치도 지난번에 루이스 기수가 코피를 치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참
제가 마쳤던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때 세네타운 아르고리치 명성축제 이것도 제가 그때 아르고리치를 제가 추천해서 복과 삼성을 같이 엮어서 마쳤는데 참 운 좋게 2등급을 제가 잘 맞췄네요. 지금 보니까 2등급을. 그러니까 요경주가 또 2등급입니다.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좀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을 좀 언급을 했는데, 세 번 다 제가 순고경주를 다 맞췄는데, 요것도, 제가 맞췄는데, 요경주 라르코리치도 굉장히 스타트가 좋았고, 깜짝 선행 갔죠. 그러면서, 버텼는데, 이번에 루이스 기수인데, 거리가 늘어났고, 경주 전개 측면에서는, 거리는 지난번 1600, 이번에 1600, 이번 1800m입니다만은, 과연 아르고리치가 선행을 우마포유나 블루레몬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선행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난번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루이스 기수입니다. 자, 불의 날개는 이게 유승환 기수인데 공백기가 있고 뭐 최근 뛴 내용이 좋지 않죠. 안 팔릴 겁니다. 더 플레이는 정정희 기수인데 이것도 장거리에서는 좀 약점이 있고요. 1200m에서는 좀 약합니다. 요거는 제가 못 맞췄습니다. 못 맞췄는데, 그때, KIA 스프린트 경주에서 매직 퍼슨, 실버레인, 소아르스탄 나올 때, 제가 고배당을 혹시라도 더 플레이가 참고 취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1800m다 보니까 저는, 거리적으로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1200의 강점이 있다 봅니다. 근데 1800m니까, 뭔가 조금 2% 부족해 보이고. 자, 누돌콩은 장추열 기수인데, 지난번에 대상경주에 나가 꼴등했습니다. 꼴등했는데, 꼴등한 마필은 추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상경주였고, 이번 일반경주로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 마필이 한번 기가 확 꺾였고, 지난번처럼 편한 경주 전개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약간의 주행악백이 있고 모래 반응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선입으로 편하게 가야 되는데 요 경주에서 편하게 간다 그러더라도 뭐 내만 혼자 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선행도 있고 누군가 선입도 있고 또 출마도 있기 때문에 뉴돌콩이 인기를 조금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입상 때만큼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누돌콩에 태평여로가 이 마이어 기수가 탔었는데 지난번에 3착을 왔죠. 그 당시에 드론킬러 지모스니까 지난주에 우인철 기수가 기승하고 들어왔죠. 드론킬러는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태평여로가 3착 왔는데 제가 이 태평여를 보고 저는 이제 안 본다. 말을 정말 그 당시에 처음부터 1800m 시종일관 끝까지 밀고 가서도 3착을 간신히 코를 내밀었는데 이번에 마이어 기수도 아니야. 기수도 교체를 해. 선행도 안 돼. 그래서 선행 가더라도 저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이어로 못 믿습니다. 마이티짱도 최근에 뭐 기세가 꺾였다. 자, 그러니까 11번까지는 여기 뒷마필 저는 제가 보는 걸로는 불의 날개, 더 플레이, 둘공, 태평여로 마이티짱은 뒤로 빼고 자 뒤로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블루레몬도 최근 기세가 안 좋아. 제타마스터는 추임한데 팔려. 뒤에서 추임하죠. 그레이트 스톰도 추임하로서 좀 덜 팔릴 겁니다. 근데 크게 세게 볼 수는 없는 마필이고 아마도 강나루, 제타마스터, 우마포이 이런 3강 구도 속에서 아르고리치와 누돌콩이 태평여라고 3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나루, 제타마스터, 우마포이 이 세 마리는 3강으로 가고 3중은 아르고리치, 누돌콩, 태평여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블루레몬이라든가 뭐 더 플레이 여러 마필들이 불의 날개가 끝에 그레이스톰이 이제 조금씩 하나 두 개씩 잡힐 겁니다. 자, 예상은 어느 정도 인기 순위는 맞을 겁니다. 배당을 제가 정확하게 언급할 수는 없죠. 배당은 돈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니까 제가 배당을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인기 순위 이렇게 가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충마를 강나루로 가느냐, 제타로 가느냐, 우마포유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복병마를 놓고 가느냐인데, 복병마는,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복병마라는 게 인기마가 제타, 강나루, 우마포유로 가고, 여기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마필은 아르고리치, 누들콩, 태평여론도 이것도 인기마입니다. 3중인데 이 3중도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인기가 없는 마필은 뭘까? 인기가 없는 마필 만에 하나 경마 특성상 터진다면 더 플레이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더 플레이가 1번을 받았는데 익스타트가 되는 마필입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우마포인 외곽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블루엠 또 외곽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르고리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더 플레이가 인코스로 들어왔는데 게이트가 좋으니까 한번 선행으로 한번 쏴보는 거예요. 선행을 쏴보고 그러면 선행을 뺏기는 마필도 어떻게 되냐? 차분히 선입을 가야 되겠죠. 선입권에서는 장담 못합니다. 여기서는 누군가가 생각지 않은 선행마가 나간다면 우리가 경마에서 꼭 우마포이고 선행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뚜껑 열었을 때 누군가가 말이 좋아졌고 내치게 있는 마필이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면 그 마필이 우선이 선행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외곽이라 또 한국 경마는 또 특유의 또 승부지 강한 마필이 밀고 나서 선행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저는 강나루가 좀 좋다. 제타 마스터는 진짜 저 뒤에서 출발하고 11마리면 거의 8번째, 9번째고 강나루는 잘만 하면 5번째, 6번째. 그러니까 중간 그룹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측 추입도 되고 외곽 돌려서 탄력받고 추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나루의 제타 마스터 대끼리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나루의 우마포이가 마이야 기수니까 기수를 믿고 한번 강나루 우마포이 뒤에 돌려놓고 여기 하나 더 뭐 2마리 더 해갖고 삼복 뭐 제타라든가 뭐 한두 마리 더 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데 제가 예상을 하면서 정말 제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상을 하다 보면 미리 보는 경주에서 예상하다 보면 거의 인기마 위주로 갑니다. 인기마 위주로 가는데 이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예상은 인기마로 가는데 결과가 인기마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기마 한두 마리는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데 복병마를 하나씩 집어넣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복병마는 게이트를 보고 경주 전개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이 변수가 생기면 추임마가 하나 들어올 것이고 자 앞선에서 변수가 없으면 앞선만 하나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복과 DM 앞에 삼성을 한번 노려서 배당을 노리는 거죠. 경마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글로서 말로서 설명해서 풀어내면 전부 다 인기마로 갑니다. 근데 제가 꼭 인기마로 찾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미리 보는 경주에서 제가 컴플리트를 조한별 기수가 탔던 마필 있지 않습니까? 7번, 4번 이렇게 추천해서 제가 40배를 맞췄는데 그것도 미리 보는 경주에서 제가 컴플리트를 넣은 그걸 제가 조한별 기수가 점백마니까 이거 복병입니다로 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미리 보는 경주에서 복병만 추천하면 그거 진짜 복병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것도 미리 보는 경주고 여기에서 제가 복병마를 딱 찍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어느 정도 인기마들이 더 앞서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비인기마 추천하기에는 비인기마들의 최근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고 그리고 팔리는 마필은 말 그대로도 인기마지 이게 복병마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주는 현장 상태를 보고 최종 판단해야 된다. 자, 태평이어로는 팔리는데 제가 사기 싫어요. 누돌콩도 팔리는데 사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랩은 또 뭐 어느 정도 그런 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우르륵 몰려 들어오면 저 인기마로 간다 봅니다. 우르륵 몰려 들어오면 강나루가 제일 세죠. 추임력. 그건 제타 마스터죠. 그런데 과연 앞에 누가 버티냐는 거죠. 그 앞에서 버티는 마필이 선임마나 뭐 선영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이번 경주는 강나루, 우마포이, 제타 마스터를 먼저 보고 요걸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뒤에 게이트가 열리면 출마표가 뜨면 또 게이트를 보고 복병마 한두 마리 집어여 갖고 뭐 삼복 삼상승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대입니다. 뭐 조교가 내일 이루어지고 목요일 이루어지는 한다 그더라도 뭐 조교가 이루어지고 조교 잘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좋은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쌍안경을 두고 말을 볼 때, 와, 정말 말 보면 정말 좋아. 그거 다 인기마야. 근데 말이 찌뿌둥해. 안 좋아. 근데 비인기마야. 근데 결과를 보면 그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조교를 봐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자꾸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교에 대해서 너무 크게 점수를 주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조교와 복귀와 순고지를 포함을 시켜갖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 예상만 가지고 참고하시고 조교는 그냥 그냥 참고했기 때문에 대상 언급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넘어가시라는 거죠. 아무튼 토요일 제11경주가 결코 만만치 않죠. 하지만 제가 또 나름대로 또 분석을 했고 또 최종적으로 내일 출마표가 뜨고 나면 제가 다시 잘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죠. 제가 이 경마 얘기하면 말 얘기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하고 싶고 근데 이게 진실이면 참 좋은데 여기에 정답이 있으면 참 좋은데 가끔 가다가 저도 피다 보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뭐 제가 노린 마피들이 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 기분에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최종적으로 출마표 뜨면 토요일 경마를 잘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